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2022년 버전 히말라야 스페셜 1회 2-2번 문제가 수학 문제인데 그거 같이 공부를 해 볼 겁니다. 자, 우선은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A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올해 30살이 된 평범한 회사원이다.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생각 없이 소비를 해오던 A는 30살이 된 기념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좀 더 계획적으로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재무 컨설턴트한테 컨설팅 한번 받아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30살인 시점이고 향후 30년간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 같은가 라는 거를 컨설팅을 받아보기로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주변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항상 제가 강조를 하는 게 변수잖아요. 어떤 녀석이 정의이고 어떤 녀석이 상수이고 이건 상수이긴 하지만 결국 변수 같은 느낌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자, 우선은 그 A라는 사람의 나이를 X라고 변수로 지정했죠. 이게 정의역이에요. 모든 게 이 나이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30살 이전의 삶을 고려하지 않고요. 60살까지만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 살펴보기로 했다라는 게 이제 범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상수 B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한 표현을 썼는데 어떤 상수 B에 대해서 향후에 예상되는 소득 fx는 소득인데 소득 fx가 함수로 마이너스 20 곱하기 절대값 b 곱하기 x 빼기 30 마이너스 20 플러스 5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보기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뭐 어찌됐건 간에 1차 함수에다가 절대값 한번 씌우면은 요런 형태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다시 마이너스 20을 곱했으니까 뒤집힌 형태가 될 거고요. 상수 500을 더해놨으니까 대체로 뭐 요 정도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네요. 잠시 후에 이제 상세하게 그래프는 그려볼 거고요. 예상컨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잘 반영된 거죠. 나이가 좀 어릴 때 신입사원일 테니까 점점 소득이 좀 증가를 하다가 정점을 찍고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는 소득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소비 성향을 나타내는 상수 A. 그럼 이건 많이 기니까 중요하겠죠. A라는 상수가 있는데 이 소비 성향을 나타내는 상수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나이 X에 대한 범위도 똑같고요. 그 개인이 행복한 정도를 나타내는 함수. 그러니까 재무 컨설턴트니까 뭐라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뭔가 함수가 있겠죠. 그 행복한 정도를 나타내는 함수가 gx인데, 자, 우리 소득이라는 거는 뭐 안 쓰고 가만히 놔두면은 계산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분 기호를 썼고요. 30살 때부터 X살이 되는 시점까지 내가 번 소득을 누적한다 라는 느낌으로 적분, 적절하겠죠. 그러면 FTDT.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행복하겠죠. 자, 그런 건데 빼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빼기 A 곱하기 X 마이너스 30의 전체 제곱 빼기 100 곱하기 X 빼기 40. 이게 되게 지저분해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 이게 베이스가 1차 함수고요. 뭐 얘들이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2차 함수 수준이에요. 그러면 일단 해석을 해보자면은 행복이라는 거는 누적된 X살까지의 누적된 소득에서 이게 내 소비 성향인데 소비 성향이 크면은 빠지는 값도 크겠죠. 이 뺀 값, 그 통장에 찍혀있는 계좌가 어찌 보면 행복을 결정하는 거다라는 느낌의 함수인 거네요. 그래서 이 소비 성향은 이제 상수로 설정이 됐는데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이 값이 크면은 항상 뭔가 마이너스 계좌가 되고 빚을 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 소비 성향이 좀 작은 사람인 경우에는 뭐 늘 통장 잔고가 넉넉하겠죠. 그러면 이제 행복하다 라는 게 밑에 또 서술이 돼 있어요. gx가 0보다 크면은 행복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gx가 음수가 돼버리면은 불행하다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베이스가 되는 함수들은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컨설턴트가 어떤 걸 했는가 읽어보면은, 자, 컨설턴트 B는 A가 가진 직업군의 평균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가지고, 평균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이제 후행적인 거죠.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을 보고 B 값을 1이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함수에 B가 사용되어 있는데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할 땐 B 값에 1을 대입을 하고
시작을 하면 되는데 이거 예측된 값이에요. 그냥 향후에 벌어질 일은 모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 예측한 값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현재까지 소비 패턴을 바탕으로 A의 소비 성향을 나타낸 상수를 A = 10으로 구하였다는 말이죠. 이거는 이제 A 값은 소비 성향인데 이 A라는 지금 의뢰한 사람의 소비 성향을 10이다 라고 이제 이 개인만 가지고서는 이제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얻어낸 값인 거고, B = 1이라는 값은 이 A라는 사람을 가지고 구한 게 아니고요. 주변 상황을 가지고, A를 가지고 구한 게 아니에요. 주변 상황을 가지고 그냥 예측한 값으로서 B = 1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B에다 1을 집어넣고 A에다 10을 집어넣은 다음에 30살부터 60살까지 이 A라는, 라지 A라는 사람이 인생에서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어떻게 변해갈지 서술을 하고 60살까지 계속 행복하기 위한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1번에서 묻고 있죠. 자, 그럼 일단 한번 지울게요. 결국 행복이라는 거는 여기 적혀있는 gx라는 함수니까 60살까지 이 사람이 어떻게 행복감을 느낄까라는 걸 살펴보는 거는 y = gx의 개형을 그려보면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좀 요령 있게 미분을 해가지고 뭐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간단하기 때문에 아예 gx를 그 계산을 해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적분으로서. 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수능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fx가 절대값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절대값 안쪽이 양수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로 당연히 나누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gx의 베이스가 되는 함수에 30부터 x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x가 50보다 작은 값일 때에는 부호 변화가 없죠. 그리고 50보다 큰 부분일 때만 부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식을 쓸 때 애초에 gx를 50보다 큰 경우랑 작은 경우로 분할해가지고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적어보면은 30부터 50까지는 인테그랄 30부터 x까지, 절대값을 b에다가 1을 집어넣고 절대값을 없애보면은 20t 마이너스, 이건 이제 본인이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20t 마이너스 500 dt. 절대값 없앤 값이에요. 그 b에 1 집어넣고 정리를 해보면은 x 빼기 5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x 빼기 50이 되니까 50보다 작을 때에는 값이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튀어나와야 되고요. 맨 앞에 마이너스 20이 곱해져 있으니까 그거까지 고려해가지고 적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 빼기 500 dt.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식이니까 마이너스 a인데 a에다 10 집어넣으면은 10 곱하기 x 빼기 30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00 곱하기 x 빼기 40. 뭐 이런 함수가 되는데 요거는 30 이상 50 이하일 때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0보다 큰 경우에는 30부터 x까지라는 구간이 x가 50보다 큰 값이면은 50까지에서 한번 끊어줘야 되죠. 50까지에서는 요 함수를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그러면 30부터 50까지는 단순히 요걸 계산한 값이기 때문에 상수로 나오겠죠. 뭐 직선을 그려가지고 사다리꼴 면적으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 단순 계산이니까 구할 수 있을 텐데, 구해보면은 30부터 일단 쓰고 50까지 20t 마이너스 500 dt. 그다음 플러스 뒤에 있는 부분만 끊어가지고 50부터 x까지는 안쪽에 있는 부호가 바뀌니까 1500 dt 마이너스 10 곱하기 x 빼기 30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00 곱하기 x 빼기 40. 얘는 50 이상 60 이하일 때 이렇게 됩니다. 참, 이것도 사실 길게 적히긴 했지만 단순 계산이고 단순 계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 정도는 한 식을 다시 아래쪽에다가 적어보면은, 이게 제가 똑 떨어지도록 그냥 설계를 한 건데, gx가 요거는 잠시 이제 x만 보자면은 10 곱하기 x제곱이죠. 2차식이. 근데 얘도 빼기 10 곱하기 x제곱이기 때문에 2차식 날아가요. 그 다음에 1차식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500x가 나오는데
플러스 600x가 나오죠. 그럼 여기 또 마이너스 100x가 있으니까 x인 부분이 날아가고 상수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gx는 계산을 끝까지 해보면은 상수값으로서 1000이 나오는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것도 이거 숫자고 이거 함수고 정리를 따박따박 해보면은 마이너스 20 곱하기 x 마이너스 50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5000이 됩니다. 자, 이거는 50 이상 60 이하일 때의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 상황을 그래프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x축에 대하여 30부터 60까지만 그리면 되잖아요. 30부터 50까지는 1000이라는 상수값이 계속 유지가 돼요. 자, 어쨌든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요. gx가 양수이기만 하면은 행복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30살부터 50살까지는 무난하게 뭐 더 행복해지는 경우도 없고 덜 행복해지는 경우도 없고 꾸준히 적당한 수준의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구간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50일 때부터가 이제 2차 함수인데 뒤집힌 형태의 2차 함수고요. 오른쪽 부분만 그리면 되는데 x축하고 만나는 부분을 뭐 엄밀하게 짚어줄 필요는 없고요. 60을 집어넣고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2000, 마이너스 7000이 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숫자를 얘기하는 거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은 행복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행복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소비 성향이 지금과 같이 10인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면은 좀 수입이 늘고 있는 50살까지는 계속 꾸준히 행복한 마음을 유지를 하지만은 어느 시점인가부터 은퇴하는 시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급격하게 불행함을 느끼게 되기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지금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번의 답이 되고요. 첫 번째 답이 되고. 자, 그렇다면은 60살까지 계속 행복하기 위한 A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소비 수준을 좀 줄여야겠죠. 그러니까 A가 지금은 10인 상태인데 10에서 값을 줄여가지고 행복감이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면, 자, 이제는 A 값에다가 10을 못 집어넣기 때문에 이거 위쪽에 있는 거 계산 과정이니까 한번 지울게요. A를 상수로 그냥 쓴 상태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되게 복잡한 계산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패턴이 어떠냐면은 상수가 유지가 되다가 이차함수를 꺾이는 패턴이잖아요. 그건 이제 A 값이 10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걸 그냥 계산적으로 B에다 1 집어넣고 모든 계산 X를 다 포함한 상태로 그 G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수식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도록 할게요. 자, 개형을 결정한 요소는 모함수인데 G'X는 fx 마이너스 2a 곱하기 x 빼기 30 빼기 100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G'X의 부호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 gx의 개형이 결정이 되는데 우선 y = fx의 그래프를 b 고리를 가정한 상태에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져요. 자, 의미 있는 포인트들을 잡아주면은 30일 때, 50일 때, 60일 때, 이건 30, 100이고요. 얘는 50, 500이고요. 계산해보면 다 얻을 수 있는 값들이에요. 60, 300이 나옵니다. 그리고 y = 2a 곱하기 x 빼기 30 플러스 100을 개별적인 직선으로서 이렇게 그리면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 때 익숙하게 사용하는 패턴이죠. 곡선이 고정이 되고 직선이 미정계수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땐 곡선과 직선으로 분할한 다음 이 평행이동을 시키든가 기울기를 변화시키면서 분석하는 게 익숙한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30 집어넣으면 100. 요 지점은 공유를 하는데 지금 딱 A = 11대 상황이 요 직선의 길이가 20이라서 이게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을 조금 이렇게 다운을 시켜보면은 A 값을 줄이면은 요렇게 y = 2a 곱하기 x 빼기 30 더하기 100이라는 직선이 그려지겠죠.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G'X의 부호 변화를 추론을 해보면 소비 성향을 좀 줄이면은 fx 빼기 직선이 초반에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로 변해가죠. 그러니까 gx의 개형은 어떻게 된다?
상수값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50살까지는 점점 행복감이 증가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감소하는 거는 마찬가지이긴 해요. 자,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럼 그래프 개형은 확정적이네요. 이렇게 그려지죠. 그 초기 값은 G0는 결정돼 있잖아요. G0는 G30은 30 집어넣으면 1000이거든요. 그러니까 Y = GX의 개형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시작하는 점이 30,1000으로 고정돼 있고 50살에 정점을 찍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 요 교점은 A 값에 따라서 다 변하겠죠. 50살과 60살 사이에 어딘가에서 행복감이 정점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한다. 뭐 이런 패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끝부분이 최소값은 이 부분 아니면 이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최소값만 0보다 크기만 하면은 30살부터 60살 내내 사는 동안 행복한 마음을 느끼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따박따박 모든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G60, Y = G60 하나만 보면 되고 얘는 어차피 고정돼 있으니까 요 녀석이 0 이상이기만 하면은 이 사람은 60살까지 불행함을 느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G60은 또 정적분이니까 인테그랄 30부터 60까지 같은 계산을 하는 건데 FT를 적분을 하고 뒤쪽에 있는 A 곱하기 X 빼기 30 거기도 X에 그냥 60 바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900A 바로 숫자로 적을게요. 900A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000 이렇게 되네요. 그 한편으로 얘는 요 그래프를 좀 활용해도 괜찮아요. 이 사다리꼴 모양 두 개를 합친 면적과 같은데 500하고 100이니까 600 곱하기 20 나누기 2하면 요 부분이 면적이 6000이 되고요. 조금 요런 게 푸는 방법이죠. 500, 300이니까 800이 되고 4000이네요. 면적이 만이라서 요 계산한 값은 만이고요. 만에서 참 이게 6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000 맞죠? 그러니까 만에서 2000을 빼면은 8000이고 8000 빼기 900A를 900A가 0보다 크기만 하면은 0 이상이기만 하면은 어쨌든 계속 행복하다고 했으니까 900A 오른쪽으로 넘기고 나눠주면은 9분의 80 10보다 약간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 내내 행복해지기 위한 A의 최대값은 9분의 80이다 라는 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수리적인 부분이 되고 2-2번은 제시문 다의 허버트하고 이 컨설턴트를 비교해가지고 설명하시오 라고 했는데 변수 컨트롤이에요. 역시 초반에 일부러 A하고 B에다가 막 강조를 좀 해줬었는데 B라는 값은 이 의뢰를 한 A라는 사람을 가지고 설정한 변수가 아니거든요. 주변상을 보고 설정한 거잖아요. 지금 거기 보면은 어떤 말이 적혀 있냐면 컨설팅을 받은 결과 노년에 행복해지기 위해선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는 잠시 우울해졌지만 함수에 사용된 상수와 변수 중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소비 수준을 줄이지 않아도 그냥 60살까지 계속 행복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A가 깨달은 부분이 뭔지 여러분도 찾아보라고 한 건데 B라는 값이 변하면 소득이 변해요. 그러니까 소득에 B라는 값을 곱해놨었는데 B가 지금 1이라고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1.1이나 1.2 정도로만 변해도 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변해서 지금 직선을 그려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변하게 돼요.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소득 수준을, 그러니까 소비 성향을 뭐 10에서 오히려 조금 늘리더라도 어찌 보면은 60살까지 계속 행복해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뭐 그냥 헛돈 썼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한데 자, 이 관점을 제시문 다의 허버트하고 비교하면은 명확하죠. 허버트 같은 경우에도 석유 시추량을 이제 단순히 미국 지역에서만 국한시켜 놓고서는 그 안에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심지어 다른 요소들을 다 빼버리고 시추되는 양의 흐름만 가지고 앞으로 고갈될 거를 예상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게 정확한 예측이라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비판적인 어조로 제시문다가 적혀 있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30년간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빨리 변하니까 이 사람의 직종에 따라 가지고 소득이 확 증가할 수도 있고 또 감소할 수도 있는 거죠. 예측하기 힘든 거를 그냥 1이라고 강제로 못 박아놓고 모든 걸 분석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의미 없던 것이다. 그러니까 A가 앞으로 행복할지 불행할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제시문다의 허버트와 여기 B 컨설턴트는 같은 관점에서 비판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산이 좀 빡세긴 했는데 뭐 요즘에 그 연대논술 문제가 비주얼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복잡한 계산을 제시를 하긴 하는데 실제 풀어보면은 그냥 계산만 있을 뿐 뭐 추상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건 없기 때문에 쭉 따라가면서 변수만 잘 지정한 다음에 마무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